네, 안녕하세요. 조병우입니다. 오늘은 암보험 가입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좀 이해 쉽게 설명드릴 테니 중요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률 통계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암이 1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2등은 심장질환, 3등은 뇌질환으로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보험이 뭐냐 물었을 때 저는 암보험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료실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의료실비가 도대체 뭐냐? 오늘 왜 암보험 설명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의료실비를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의료실비가 도대체 뭐냐? 의료 비용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근데 의료실비에서 크게 제가 기재한 것들 제외하고 전부 다 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의료실비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에서도 암보험이 보상이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때문에 제가 보상되지 않는 손해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목적, 예방 목적이 있습니다. 미용 목적, 우리 성형외과라든지 예를 들어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실비에서 보상 안 되고요. 예방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독감 유행이잖아요. 독감에 대한 예방 접종은 보상이 불가능한데 독감에 발병이 됐다. 독감 자체로는 또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예방 목적들은 보상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치과에서 금리를 씌워야 되는데 금값이라든지 한의원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짜리 약도 지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약들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데 마찬가지로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신질환, 임신, 출산, 그리고 고의적인 사고, 자해, 자살 이렇게 크게 의료실비에서 보상 안 되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티눈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티눈은 되고요. 사막이 안 되고요. 요실금 안 되고요.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보상이 안 되는 손해들은 몇 개 더 있으세요. 가입한 연도와 기준이나 뭐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상 안 되는 크게 4가지 섹션으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료실비는 20대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하고요. 30대 정도 기준으로는 15,000원, 40, 50대 기준으로는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의료실비 이렇게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다 보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즉 암도 실비만 있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우리가 암에 발병이 됐어요. 입원 치료하고 통원 치료하고 약국 가겠죠. 그러면 5천만 원, 25만 원, 5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는 게 의료 실비입니다. 다만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특약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의료 실비 하나만 있더라도 암에 대한 치료비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왜 암보험을 가입할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비에서 치료비는 해당되지만 휴업손해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 만약에 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집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우리 애기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저축도 해야 될 거고 생활비도 내야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암 투병 중일 때는 일을 못 하겠죠. 그때 발생되는 일을 못 하니까 수당이 없을 텐데 이때 발생되는 휴업 손해비를 커버하고자 우리가 실비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암보험을 들어놓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암 치료비가 의료 실비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이 암이다 보니까 암에 대한 치료비가 정부적 차원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암 치료비가 특정암 같은 경우들 예를 들어 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천만 원 한도로도 부족할 수도 있고 희귀암들 있잖아요. 뭐 혈액암, 림프암, 뭐 뇌암, 뼈암 이렇게 희귀암들이 발병됐을 경우에는 정말 5천만 원도 터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암 치료비가 의료실비 한도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들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료실비는 선결제 후에 보상을 받는 형식이세요. 때문에 의료실비 먼저 병원비를 지불해야 실비도 청구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진단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청구가 가능하시거든요. 때문에 암 진단금을 먼저 청구 받으셔서 병원비를 결제 후에 의료실비를 후에
보상 받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실비에서도 암도 보장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 다음으로 암보험을 굳이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필요한 건 알겠다.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암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암보험 가입할 때 꼭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가입 팁입니다. 첫 번째,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보다는 진단금으로 가져가셨으면 해요. 요즘엔 좀 더 좋은 특약들 나와서 예로 들자면 뭐 암에 대한 신약 치료비 진단금 이런 식으로 신약에 대해서 뭐 치료비를 주는 보험들도 많고요. 뭐 재진단암, 두 번째 암 여러 가지 암 진단금이 있으신데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보다는 진단금으로 그냥 딱 암 진단금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은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되시고요. 또한으로 가입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주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죠. 잘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암으로 진단도 받아야 되고 직접적인 치료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얘가 암 투병 중인데 암을 오늘은 직접적으로 항암 치료를 했는 입원일이라면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어제 항암 치료를 했으니까 굳이 항암 치료 안 하고 요양하는 입원일당은 또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리고가 아니라 또한으로 가입해야 돼요. 암 진단금은요. 진단만 받으면 생존하던 사망하던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하던 항암 치료하던 수술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냐면 뭐뭐 해도 되고 뭐뭐 해도 보상한다에 속하는 암 진단금으로 가입하시는 거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더 여유가 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암 진단금을 예로 들어 30대 여성이 가입한다 했을 때 진단금 1,000만 원당 10,000원 정도 해요. 근데 항암 치료비,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은 합쳤을 때 뭐 4,000원, 4,000원,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하루당 1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400만 원에 입원일당 하루에 10만 원씩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뭐 400만 원 정도를 같이 하려면 40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이제는 암도 통원 치료하는 시대예요. 때문에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를 가입할 보험료로 차라리 암 진단금 1,000만 원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들한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암보험 가입 팁 두 번째,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라.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갱신형이랑 비갱신형이랑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갱신형은요. 초기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명확하게 갱신형에 비해 비싸지만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요. 납입한 약속되어 있는 기간까지만 돈을 납부하게 되면 100살 혹은 80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 3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보험 형식들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말고 갱신형으로 준비했을 때 제 실제 사례예요. 제 아시는 아버님께서 50세 때 5년 갱신짜리로 준비를 하셨어요. 8만 원에 준비를 하셨었는데 55세가 되시니까 10만 원으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기준에서 내가 갱신형 선택한 거고 2만 원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문제는 60세 때 발생이 됐습니다. 60세 때 1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보험료가 비싸시대요. 부담스러우시대요. 두 번째 문제점, 아버님 60세시면 이제 경제인구보다 은퇴를 앞둔 나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17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문에 암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10대, 20대, 30대 확률이 없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매우 낮은 확률이죠. 때문에 암진단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말 눈덩이처럼 보험료가 늘어나거든요.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암뿐만 아니라 이거는 뇌질환, 심장질환, 노인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해라.
이거는 회사마다 용어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어느 회사는 알뜰건강보험, 어느 회사는 무해지, 어느 회사는 저해지 환급형, 이렇게 회사마다 틀리는데 제가 그냥 저해지 환급형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해지 환급형은 뭐냐? 저희가 비갱신형으로 보험 가입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로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20년을 냈으면 우리가 100살까지의 혜택을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발생되거든요. 우리가 남은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혜택을 못 받는 대신에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해지 환급형은 뭐냐? 우리가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애초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나중에 해약할 거예요,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 없으시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해약할 거면 안 가입하니만 못하세요. 때문에 저해지 환급형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그 누구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특정 소외감 유사함 살펴보기예요. 특정 소외감이랑 유사함은 뭐냐면 회사마다 방침이 있고 특약마다 좀 차이점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안보험 저는 5천만 원 가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알고 봤더니 아래에 조그맣게 써 있던 거죠. 특정 소외감은 50%만 주겠다. 특정 소외감이 뭐냐? 남녀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생식기, 방광, 요도암, 요관 뭐 이렇게 암들이 있어요. 여성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이세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그러니까 발병률이 좀 더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유방, 난소, 자궁암. 그리고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암이기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특정 소외감은 절반만 보상을 한다면 나는 5천만 원짜리 가입한 게 아니라 2,500만 원짜리 가입한 거겠죠. 이렇게 특정 소외감이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일반암으로 속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의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요즘 정말 음식 문화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발병되고 있는 암이 있어요. 대장 점막 내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장암은 아니에요. 대장 점막에 조그맣게 암이 생긴 거거든요. 치사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되면 우리 대장암으로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장 점막 내암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고 요즘에 국가검진, 나라검진,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검진도 많이 하시잖아요. 대장 내시경 하다가 쉽게 발견되는 암들이에요. 때문에 손해율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빼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예로 들어서 우리가 안보험을 3천만 원 가입한다 했을 때 똑같은 대장점막내암이 발병되면 이 A라는 회사는 3천만 원을 받을 거 B라는 회사는 3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험 가입 팁 정리해 드리자면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이렇게 그리고에 해당하는 특약들보다는 진단금 시원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으로, 마지막으로는 특정 소외감 유사암도 모두 다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해가 잘 안 갔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잠시 후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심플한 플랜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암 진단금만 딱 들려져 있어요. 유사암은 200만 원으로 지난달보다는 많이 축소됐어요. 지난달은 뭐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암보험이 새해 들어서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암 진단금 2천만 원 있고요. 유사암 200만 원, 요렇게가 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가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가 되었고 여성분들은 26,181원, 30세부터 60세 38,948원으로 준비 가능하시고요. 남성분들이 젊었을 때는 좀 더 저렴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분들에 비해 증가폭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갱신형이 아니라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000원부터 64,108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물론 제가 오늘 2천만 원 플랜으로 준비해 왔지만 더 가입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 안내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병력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선호도에 따라 부분적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플랜 암보험 심플한 암 진단금만 가져가실 수 있는 플랜 기회가 되신다면 의료실비만 있다 혹은 암보험이 없다 있지만 좀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겐 유용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